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반도체와 히토류, 그리고 의료장비 및 의약품, 전기차 배터리 같은 이 4개 분야의 핵심 소재 및 부품 공급망을 재검토하라, 이런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에 공급망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해가지고 그 여파가 어떻게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행정명령은 중국을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들 분야에 대한 중국의 의존을 완전히 탈피하면서 이걸 대체할 공급망을 갖추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고성능 배터리, 그리고 히토류를 포함한 국방 전략 물자, 또 의약품과 그 원료같이 중국이 공급을 조절해가지고 미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4개 품목을 100일 내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핵심 리뷰 대상에 올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어서 못 하나가 없어서 말굽에 붙이는 쇠조각인 편자가 망가졌네, 편자 하나가 없어서 말이 다쳤네, 이런 옛속담이 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21세기의 말편자 못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건 뭐냐면 아주 작은 것 하나로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도체가 그렇게 작지만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공급망 재정비 과정에서 미국 내 자체 생산을 늘리는 동시에 이 동맹국들하고도 협력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맹과 반도체 기업, 그리고 공급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곳에 손을 뻗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공급망이 우리의 반대하는 측의 지렛대로 사용될 수 없게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행정명령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경제 전투를 벌이는 중에 쏟아낸 조치다, 그러면서 이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 나타난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전략물자의 미국 내 생산이고요. 둘째는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와의 협력입니다. 자, 첫째 보죠. 전략물자의 미국 내 생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이런 겁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내용인데요. 이 반도체와 히토류, 의료장비, 의약품, 전기차 배터리 같은 이 4개 분야의 핵심 소재 및 부품의 생산을 1차적으로 미국 내에서 하도록 하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트럼프 정부 당시에 정책을 이어받은 것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현지 생산하는 업체에 혜택도 주면서 이 국내 경제도 살리겠다, 이런 의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반도체의 미국 내 생산과 연구, 개발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370억 달러, 우리나라 돈 한 41조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한국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을 독려할 가능성이 높겠죠.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 당장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대만 TSMC 같이 한국 기업의 미국 반도체 증설 압박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 업계도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수송 비용을 고려한다 그러면 주로 이제 완성차 업계 인근에서 생산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과 일본 기업의 미국 내 투자와 증설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1위인 중국의 CATL에 대해서 미국 진출을 못하도록 막는 대신에 이 동맹국들의 업체들이 미국에서 직접 배터리를 생산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하고의 협력하겠다, 이 부분입니다. 이 의지가 아주 대단한데요. 이 역시 두 가지 갈래로 또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이 추진하는 민주주의 동맹국이 함께 해야지 미국과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국 공급망에서 중국을 빼는 것을 넘어가지고 중국 기업의 동맹국의 부품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려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한국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치명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겉으로는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고 있습니다만은 친중 원미, 그러니까 미국은 멀리하고 중국과는 밀착하는 외교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에서 자칫 미국과 가치 공유가 되지 않는 나라로 찍히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동맹에 속한 국가들이 반도체 같은 핵심 품목에 대해서 미국 공급망이 들어오려고 하면 중국 수출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을 달게 된다 그러면 이 또한 한국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현지 생산 라인을 갖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로서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시장을 두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약 1,079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 한 119조 원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중국이 가장 많은 433억 달러입니다. 한 48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전체 비중으로 보면 한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더더욱 문제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으로 볼 때 이런 중국과의 거래 규제 조항이 더욱 더 늘어나고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중국의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거나 또 중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큰 위기로 닥쳐올 수 있을 겁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국장 내정자는 24일 상원 청문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대적이고 약탈적인 중국의 리더십은 우리의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이라 그러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이 다가올 수십 년간 국가 안보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세가 앞으로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의미죠. 자,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동안 우리 신문이 자주 거론을 해왔습니다만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회색지대의 외교 전략은 용인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안미 경중,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같은 20세기식 외교 방식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미국하고도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득도 얻어낼 수 있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데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은 그런 한간 외교 방식이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적당히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 동맹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 북한 같은 이 사회주의 연대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인 요인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 유지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해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미국도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중국이라든지 어떤 한 나라를 겨냥한 것은 아니고 공급 다변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중요 품목에서 중국, 그러니까 적대국에 과잉 의존하는 것은 해결돼야 될 핵심 위험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감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국은 미국이 검토 대상으로 손꼽은 4개 품목 가운데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도체 칩과 차량용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동맹을 통한 공급망 확대 그리고 강화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게 되면 앞으로 훨씬 더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있어서 경제는 곧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하고 안보 문제가 분리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바이든 정부 역시 이 흐름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라오펑류, 그러니까 오래된 친구라고 불릴 만큼 친중파입니다만은 미국의 상황 자체가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친중 본색을 도저히 펼칠 수가 없도록 상황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중국이 자초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죽했으면 중국 관영의 환구시보, 환추시바오의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마저도 이 국제관계 전문가들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바이든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유럽, 일본, 한국 등 우방과 단결해가지고 중국 압박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는 트럼프 때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분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중국 견제라는 세계적 목표 앞에 미국은 하나라는 의미고 이건 흔들릴 수 없는 대세라는 겁니다. 바이든의 친중적 마인드가 이렇게 변화가 된 배경에 대해서는 뉴욕타임스가 지난해 대선 직후에 분석 기사를 통해서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바이든은 중국의 개혁 개방을 한층 가속할 손님이 왔다 그러면서 환호를 질렀습니다. 바이든은 그 당시만 해도 이 중국의 성장을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고 있었고요. 중국이 자유와 민주 세계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본색을 서서히 알고 나면서 이 바이든의 대중국 이미지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대선 이전부터 바이든은 자신을 라오펑여우라고 불렀던 시진핑을 깡패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덩샤오핑부터 장쩌민과 후진타오까지 개혁 개방에 나선 중국 지도자하고 교류를 해왔던 바이든의 배신감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 그러니까 WTO에 가입하고 20년 만에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된 것도 모두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 질서를 차례로 뒤집으면서 오히려 미국을 제치고 절대 강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시진핑의 야욕을 들여다보고 분노를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뉴욕타임스도 지난해 11월 16일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중국이 어느새 미국의 앞마당인 자메이카, 아이티, 쿠바 같은 카리브해 주변 국가에도 차관과 인프라 제공 등을 통해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느끼는 배신감과 당혹감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런 뉴욕타임스의 정리대로 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강한 분노와 함께 배신감을 느끼면서 오히려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대응을 비판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트럼프가 어설프게 중국을 압박해가지고 미국의 무역 적자는 더욱더 커졌고 지식재산권 탈취에 대해서는 대처하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그야말로 중국이 정면으로 대응하기 힘든 이슈로 중국을 꼼짝 못하게 해야 되고 오히려 미국의 경제 체제를 개선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인권 탄압과 홍콩 사태에 대한 정면 대결이고요. 그러면서 미국 경제의 체질 강화와 함께 동맹국하고 연대를 통해서 탈중국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목을 조르자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곰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의 핵심은 결국 반도체입니다. 시진핑의 입장에서도 반도체의 기술 자립 없이는 중국의 제조 2025는 물론이고 중국몽의 구현도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를 콕 집어서 강조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 동맹의 힘을 모아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제압하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전 세계 산업의 흐름까지 재편하자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핵심 기술에서 중국의 굴기를 제압할 수만 있다면 중국몽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 주석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과는 확실하게 분리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2001년 미국의 주도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시키면서 중국의 세계화를 기원했던 그 시절 중국이 마음먹었던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확실한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 아니라 개혁 개방을 통한 새로운 중국으로 나가기를 중국이 결단할 수만 있다면 미국은 그 중국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선택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하라는 겁니다.
시진핑을 옹호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을 살릴 것이냐 그 선택을 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계적 흐름이 이러하니까 한국 역시 현명한 선택을 하라는 것이 미국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택은 분명한 것이고 방향은 이미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더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